내란 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2심이 우선 배당됐는데요. 재판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법관 정기인사 발령일에 맞춰 내란 사건의 2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에 넘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이 내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내란 재판부를 지정했는데 사건 배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 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은 형사 12부가 맡게 됐습니다. 형사 1부의 재판장은 윤성식 부장판사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대등재판부인 형사 12부는 사건별 무작위 배당을 통해 재판장을 정하는데 한 전 총리의 사건은 이승철 판사가 맡았습니다. 본류 재판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항소장이 접수되면 같은 방식의 추첨을 거쳐 두 개 재판부 중 한 곳이 맡게 됩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내란 특검은 특검부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의도 인정 여부와 계엄 준비 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려졌는데 항소심으로 갈 경우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2심 선고가 나와야 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결과적으로 좌절과 고난을 겪은 국민께는 사과드린다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 선포의 진정성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란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싸움은 끝이 아니고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내란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패한 내란과 초범, 오랜 공직생활 등을 감형사유로 꼽았는데 이런 사유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감형사유로 적절한지 논란도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열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형 사유는 모두 6가지입니다. 우선 내란범 행과 관련해선 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은 점과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을 들었습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여기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던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개인적 요소까지 정상 참작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적용하는 감형 요소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도 적용한 건데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재판부가 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이란 이유로 감형해준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기현 재판장도 내란 우두머리를 인정하면서 내란죄는 그 위험성 때문에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재판부가 내란죄는 결과범이 아닌 위헌범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사유로 결과적 실패 등을 언급한 건 논리상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일반범이 아닌 내란범에게 초범, 고령, 공직생활 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는 거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를 검토하며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같은 감형 사유가 타당한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단죄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며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년간의 심리 끝에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인 사형에 비해선 감형된 형량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행위 중 국회의 군병력 투입을 내란죄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무력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선관위 점거는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양형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행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로 넘어가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란 본류 재판을 담당한 지기현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으며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나뉘어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됐다며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이채영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지기현 재판부의 결론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 사형은 면했지만 결국 내란을 이끈 정점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은 피하지 못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무한 군경 다수가 범행에 관여돼 재판을 받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며 재판 초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불출석한 점 역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폭동 계획의 치밀성이 낮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기 어렵다며 유리한 사정들도 짚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또 내란죄의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아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들 7명 가운데 5명에게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넘게 반복해왔던 경고성 계엄 등의 주장을 모조리 배척했습니다. 계엄은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다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국회의원 체포조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실행된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주권자가 제발 좀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기현 재판장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에 따른 계엄 선포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명백한 내란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언제 국회에서 철수시킬지 계획하지 않았다며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 했던 걸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인했던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영 모두 체포하라는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공수처 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던 지기현 재판장이 이번 판결에서는 수사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유죄로 볼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부의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먼저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허위 공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헌법상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법 질서를 훼손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형사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연결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내란 특검도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에 그친 선고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된 한덕수 전 총리. 여기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은 다음 달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내용부터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백유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계엄을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건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국정 2인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는데요. 또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피하고자 했다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한 전 총리는 선고 이후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를 묻자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배 기자,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을 했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한 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 당시 포고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질적인 목적이 의회주의 무력화와 언론 자유 침해에 있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이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부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헌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건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메시지 계엄 논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오늘 판단이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